오늘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루어낸 놀라운 성과와 자랑스러운 발자취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5천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보여준 끈기와 지혜, 그리고 현재 세계 속에서 빛나는 우리나라의 위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도 저와 같은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영국 귀족 가문의 상속녀이지만 한국에서 충격받고 상속 포기를 고민했습니다. 런던에서 배운 적 없는 혁신과 시민의식. 이곳, 서울에서 내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런던의 오래된 귀족 가문 윈슬로우가의 상속녀 엘리자베스입니다.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일하면서 세계 각국의 도시 인프라와 문화를 비교하는 작업을 해왔죠. 제 최근 프로젝트는 아시아의 급성장하는 도시들을 조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을 시작으로 아시아 투어를 계획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크게 실망했어요. 도쿄의 거리는 깨끗했고 질서정연했지만 제가 찾던 혁신적인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 촬영지를 고민하던 중 제작진이 한국을 제안했어요. 안토니오는 제 오랜 동료이자 영국 출신 촬영 감독인데 저와 마찬가지로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아류일 뿐이에요. 시간 낭비가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현지 가이드를 맡게 된 강민우의 이메일 한 통이 제 생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전직 외교관이라는 강민우는 단순한 가이드가 아니었습니다. 윈슬로우 감독님, 한국의 혁신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닌 문화와 전통이 현대와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방식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과한 자부심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강민우가 보내온 자료들은 놀라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세계 최초의 수소 열차, 완전 자동화된 지하철. 수치와 데이터로 가득한 보고서였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신흥국이 아닙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방식은 오히려 유럽의 도시들이 배워야 할 점입니다. 강민우의 말에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제 내면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어요.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런던의 거리와 비교해 과연 서울이 더 나은 게 있을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안토니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는 수식어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동선, 최첨단 시설,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인 입국 절차. 공항 입국장에서 저를 맞이한 강민우는 예상과 달랐어요. 꾸밈없는 정중함과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그의 모습에서 전직 외교관의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윈슬로우 감독님 환영합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당신의 생각을 바꿔놓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피식 웃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여정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본 야경은 이미 제 예상을 벗어나고 있었으니까요. 수많은 빌딩들 사이로 반짝이는 한강의 물결, 그리고 그 위로 펼쳐진 첨단 도시의 모습. 안토니오는 차 안에서도 계속해서 불평했습니다. 런던의 야경과는 비교도 안 되죠. 하지만 저는 이미 서울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시의 불빛이 아닌 전통과 현대가 빚어내는 특별한 하모니였으니까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제 캐리어가 수화물 벨트에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런던에서 꼼꼼하게 체크인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실수가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안토니오는 이 상황을 놓치지 않고 비꼬았습니다. 역시 아시아는 아시아네요. 히드로 공항이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강민우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침착하게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인천공항 앱을 실행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수화물 추적 시스템으로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강민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로봇 하나가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것처럼 디자인된 귀여운 모습이었지만 그 기능은 전문적이었어요. 로봇은 우리를 수화물 서비스 센터로 안내했고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모든 수화물의 실시간 위치가 3D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제 가방은 다른 수화물 벨트에 잘못 실려 있었고 직원들은 이미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죠. 윈슬로우 감독님의 가방을 찾아왔습니다. 불과 5분 만에 일이 해결되었어요. 히드로 공항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최소한 시간은 걸렸을 텐데 말이죠. 강민우는 이어서 공항의 다른 시스템들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 안내 로봇, 스마트 주차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완벽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공항에서 도심까지 이어지는 교통 시스템이었어요. 공항철도는 정확히 43분 만에 서울역까지 연결됐고 객실 내부는 마치 고급 호텔 라운지 같았어요. 런던의 지하철도 세계적이지만 이건 좀 다르네요.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습니다. 안토니오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저는 이미 한국의 시스템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열차 안에서 강민우는 태블릿으로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런던의 모든 교통수단이 하나의 카드로 연결되고 실시간으로 도착 정보가 공유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런던의 오이스터 카드를 벤치마킹했다고 들었는데 이미 그걸 뛰어넘은 것 같네요. 제 말에 강민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기존의 것을 받아들이되 항상 한 단계 발전시키려 노력합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어요. 역사 내부는 마치 작은 도시 같았어요. 쇼핑몰, 레스토랑, 심지어 문화공간까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공간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강민우의 말에 설렘이 느껴졌어요. 제가 알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으니까요.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길에 제 머릿속은 이미 다음 날의 촬영 계획으로 가득 찼어요. 이 도시가 숨기고 있는 더 많은 놀라움들을 기대하게 됐으니까요. 런던의 귀족이라는 자부심은 잠시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배우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강민우는 서울 지하철 탐방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런던의 지하철도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요. 파리 메트로, 로마의 지하철도 경험해봤지만 특별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먼저 눈에 띈 건 완벽한 스크린도어였어요. 런던에서도 일부 역에 설치되어 있지만 여기는 모든 역에 있네요. 제 말에 강민우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안토니오가 끼어들었습니다. 일본에서 본 거랑 똑같은데요. 뭐가 그리 특별한가요? 하지만 강민우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 역사 내 미세먼지 농도 표시, 혼잡도 알림까지. 모든 정보가 앱 하나로 확인됩니다. 전동차에 탑승하자 더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객실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공기도 쾌적했어요. 실시간 공기질 관리 시스템이 작동 중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까지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죠. 그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분홍색으로 특별히 표시된 좌석이었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입니다. 강민우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임산부뿐만 아니라 노약자를 위한 좌석도 따로 있죠. 마침 임산부 한 분이 탑승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좌석에 앉아있던 젊은이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런 광경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점이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네요. 제 말에 안토니오가 반박했습니다. 런던에도 노약자석은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있긴 하지만 이렇게 자발적으로 양보하는 모습은 보기 힘들죠. 환승역에서 또 다른 놀라움을 맞닥뜨렸습니다. 복잡한 환승 구간임에도 길을 잃을 염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바닥의 색깔 라인과 명확한 안내 표지판이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었으니까요. 파리 메트로의 환승은 마치 미로 같았는데 제 말에 강민우가 덧붙였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효율성과 배려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죠.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지하철역 개찰구를 지날 때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사람들, 심지어 손목시계로 게이트를 통과하는 모습까지. 이건 마치 공상과학 영화 같네요. 안토니오는 여전히 불만이었습니다. 결국 기술적인 것들일 뿐이에요. 런던의 역사와 전통을 따라올 순 없죠.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의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닌 문화적 성숙도의 차이였습니다. 열차에서 내리며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유럽의 교통 시스템이 이제는 왜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졌을까요? 강민우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말했습니다. 아직 서울의 진짜 모습은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그의 말에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미 제가 알던 도시의 기준이 완전히 깨져버렸으니까요. 유럽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스러워하던 제가 이제는 새로운 관점으로 도시를 바라보게 된 것 같습니다. 지하철 탐방을 마치고 해가 저물 무렵
강민우가 한국의 저녁 식사 문화를 경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을 기대했던 저는 허름해 보이는 골목을 지나 도착한 식당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삼겹살이라고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입니다. 강민우의 설명에 안토니오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냥 구운 돼지고기 아닌가요? 이탈리아의 프로슈토나 스페인의 하몽과는 비교도 안 될 텐데요.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연기와 고기 굽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테이블 중앙에 있는 숯불 화로는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손님이 직접 고기를 굽나요? 제 질문에 강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테이블에 놓인 수많은 작은 접시들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생마늘, 쌈장, 각종 채소들.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조합이었죠. 이 모든 걸 어떻게 먹는 거죠? 강민우는 능숙하게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마늘은 고기와 함께 구워 먹어도 되고 생으로 먹어도 됩니다. 상추에 고기를 싸서 쌈장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조심스럽게 따라해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소주입니다. 강민우가 작은 병을 들어 보였습니다. 안토니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와인이나 위스키도 아닌 저렴한 술이잖아요. 하지만 제 반응은 달랐습니다. 첫 모금부터 느껴지는 부드러움이 신기했습니다. 원샷이라고 한 번에 마시는 문화가 있습니다. 강민우의 말에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건배를 할 때는 잔을 높이 들지 않고 연장자나 윗사람의 잔보다 낮게 들어야 하죠. 문화적 충격은 계속됐습니다. 고기를 구울 때마다 가위로 자르는 모습, 김치를 곁들이는 방식, 술을 따를 때 두 손으로 받치는 예의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지만 묘하게 매력적이었어요. 소주 한 병이 비워질 무렵, 제 마음도 점점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강민우가 고기를 굽는 모습을 바라보며 무심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멋있나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고 안토니오는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강민우는 부드럽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어요. 이제 한국의 회식 문화를 이해하시겠어요? 음식을 나누고 술을 함께 마시며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얼굴이 붉어진 건 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런던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숯불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처럼 제 마음도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죠.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식사네요. 제 말에 강민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닙니다. 문화이고 소통이죠. 한국의 식사는 항상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식당을 나서며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오늘 저녁은 단순한 만찬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온전히 경험한 시간이었죠.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의 술자리 때문에 늦잠을 잔 저는 강민우의 제안으로 명동 쇼핑을 나섰습니다. 숙취에도 불구하고 쇼핑을 고집한 건 안토니오의 끊임없는 비교 발언이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패션이 파리나 밀라노에 비할 바는 아니겠죠? 그러나 명동의 모습은 제 예상을 또 한 번 깼습니다. 세련된 쇼핑몰과 길거리 상점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고 젊은이들의 패션 감각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쇼핑백이 늘어날수록 제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지갑이 보이지 않았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현금은 물론이고 신용카드며 영국 신분증까지 모두 들어있었으니까요. 런던이었다면 이미 누군가가 사용했을 거예요. 제 말에 강민우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갑을 사용한 곳이 어디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생각해보니 지하철에서 음료를 샀을 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강민우는 즉시 지하철 분실물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몇 분 만에 답변이 왔습니다. 제 지갑이 이미 접수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누군가 지갑을 주었고 바로 영무원에게 맡겼다고 하네요. 강민우의 말에 안토니오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설마 현금도 그대로인가요? 지하철역으로 달려가 보니 정말 제 지갑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현금과 카드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라는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영수증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갑을 주신 분께 감사 인사라도 전하고 싶은데요. 제 말에 영무원이 전화번호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한 중년 여성과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상이라도. 하지만 제 말은 끝나기도 전에 잘려나갔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요. 한국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분실물을 찾으려면 복잡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했고 온전한 상태로 돌려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니까요. 이게 바로 한국의 시민의식입니다. 강민우가 말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토니오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치였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 아닌가요? 하지만 강민우는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분실물 회수율이 무려 80%가 넘는다는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한 지갑 분실 사건이 한 나라의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창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알던 선진국의 기준이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국도 한때는 신사의 나라로 불렸는데 제 중얼거림에 강민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명은 발전하는 거죠. 누군가는 앞서고 누군가는 따라가고. 중요한 건 서로에게서 배우는 자세 아닐까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제 지갑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가죽 지갑이 아닌 한국의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증거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갑을 찾은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서울의 여러 모습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24시간 편의점, 심야 배달 문화, 초고속 인터넷은 물론 도시 곳곳에 설치된 무료 와이파이까지 모든 것이 시민의 편의를 위해 존재했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선진국 아닐까요? 강민우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안토니오가 커피를 내려놓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겨우 이런 것들로 선진국이라고요? 수백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유럽과 비교할 수 없죠. 평소라면 넘어갔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안토니오, 당신은 왜 처음부터 한국을 무시하기만 하는 거죠? 우리가 본 것들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엘리자베스, 당신까지 이상한 말을 하네요. 이건 그저 표면적인 발전일 뿐이에요. 진정한 문화와 예술은. 안토니오의 말이 이어지려는 순간 제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은 처음부터 한국을 무시하려고만 했잖아요. 공항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식당에서도.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유럽의 오만함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왜 인정하지 못하나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강민우는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안토니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 강민우라는 사람 때문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본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완벽한 대중교통 시스템, 높은 시민의식, 효율적인 도시 운영. 이런 것들이 어떻게 표면적인 발전이기만 한가요? 런던의 지하철은 15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만. 안토니오가 말하려는데 제가 다시 말을 끊었어요. 그래서 뭐가 달라지나요? 오래됐다고 해서 더 좋은 건가요? 우리는 변화를 거부하면서 자부심만 내세우고 있던 거 아닐까요? 강민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역사와 전통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현대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죠. 한국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능숙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제가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면서 정작 발전은 멈춰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한국은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놀라운 나라를 만들어냈어요. 안토니오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겠네요. 당신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는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강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흥분하셨네요. 제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제가 직접 보고 느낀 사실이니까요. 영국과 한국, 둘 다 각자의 장점이 있습니다. 강민우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고궁의 처마가 보이고 현대적인 거리에 전통시장이 자리 잡은 모습. 이제야 진정한 발전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안토니오와의 다툼 이후 저는 한밤중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런던의 윈슬로우 가문. 수백 년간 이어진 귀족의 혈통과 그에 따른 책임감. 이 모든 것이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우와 만나기로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어제의 감정적인 폭발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많이 생각해 보셨나요? 강민우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가문은 16세기부터 영국 귀족의 자존심을 지켜왔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제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제 말에 강민우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저택에는 50명이 넘는 하인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무인 결제 시스템, 자동화된 서비스로 그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비효율을 고집해온 건 아닐까요? 강민우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전통과 혁신은 공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죠. 5G 네트워크로 전통시장을 스마트하게 만들고 첨단 기술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방식처럼요. 맞아요. 여기서는 모든 것이 실용적이면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변하지 않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죠. 영국에만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강민우의 말에 저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선택이겠지만 세상은 넓고 가능성은 무한하니까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귀족 신분을 내려놓는다는 것.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한 선택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문에서는 대대로 영국을 떠나 살았던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런던의 저택에서 살면서 귀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왔죠. 제 말에 강민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첫 발을 내딛어야 변화가 시작되니까요. 엘리자베스 씨가 보여준 것처럼 편견 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귀족의 품격 아닐까요? 창밖으로 점심을 먹으러 분주히 오가는 직장인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빨랐지만 질서정연했고 현대적인 빌딩 숲 사이로 고궁의 기와가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진정한 발전은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거라는 걸요. 강민우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결정하셨나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처음으로 다른 삶을 꿈꾸게 됐어요. 귀족이라는 신분,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렵지 않으신가요? 강민우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두렵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설레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을 처음 열어보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카페를 나서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것은 더 나은 도시 인프라를 보여줄 다큐멘터리의 소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 변화할 수 있다는 용기, 그리고 어쩌면 사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전 이 길을 처음 달렸을 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얼마나 교만했었나요? 유럽의 귀족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어 이 나라의 모든 것을 평가하려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르고 싶은 곳이 있으신가요? 강민우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관광객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다음에 올 때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안토니오는 먼저 떠났습니다. 우리의 다툼 이후 그는 혼자 런던으로 돌아가기로 했죠. 아마 지금쯤 윈슬로우 가의 사람들에게 제가 얼마나 이상해졌는지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공항에 도착해서야 강민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어떻게 만드실 건가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계획과는 완전히 다르게 될 것 같아요. 단순한 도시 비교가 아닌 한 사람의 변화를 담고 싶어요.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제 정말 헤어질 시간이었습니다. 한 가지 약속해 주실 수 있나요? 강민우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더 이상 귀족 엘리자베스가 아닌 그냥 엘리자베스로 와주세요. 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난 다시 한국에 올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날 데리고 다녀야 해요. 이번에는 진짜로 이 나라를 이해하고 싶어요. 귀족이라는 껍데기를 벗고 있는 그대로의 한국을 보고 싶어요. 강민우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때는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그리고 제 진심도요. 마지막 포옹을 나누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찾은 건 단순한 도시의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겸손함이었고 배우려는 자세였으며 변화할 수 있다는 용기였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창밖으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런던으로 돌아가 많은 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어쩌면 가문의 반대에 부딪힐지도 모르고 힘든 선택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끊임없이 발전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모습처럼 저도 변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유럽 중심적 사고를 내려놓고 더 넓은 세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귀족은 폐쇄적인 전통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이어리를 펼쳐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늘 한국에서 새로운 나를 만났다.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놀라운 성과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과 함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